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준입니다. 오늘은 스틸시병과 일형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틸시병하고 일형당뇨는 모두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을 하고 파괴시키는 면역질병입니다. 스틸시병은요, 몸에 열이 올라오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요, 관절의 통증,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면역질병이고요. 일형당뇨병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파괴시키면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입니다. 스틸시병하고 일형당뇨병 모두 몸속의 면역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오늘은 스틸시병과 일형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틸시병, 일형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틸시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 스틸시병은요, 매우 희귀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일종의 쿠데타와 같은 질병인데요.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신을 공격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틸시병은 몸에 고열이 나고 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그런 자가면역 질병이고요. 그리고 당뇨병은 우리가 크게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형당뇨하고 이형당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형당뇨는요, 일반적으로 어른이 돼서 음식의 습관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기는 그런 당뇨병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어나면서 생겼거나 어릴 때 생긴 당뇨보다는 어른이 돼서 생기는 당뇨가 주로 이형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형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데요. 몸속에 포도당을 인슐린이 있는데도 몸속의 세포 안으로 잘 넣어주지 못해서 이런 생기는 당뇨병이 이형당뇨병인데, 이 경우가 이제 자가면역성 당뇨병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형당뇨인데요. 일형당뇨병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인슐린을 이제 분비하는 췌장세포를 공격하고 파괴시켜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결국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호르몬 수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당뇨병이 일형 당뇨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형 당뇨병은요, 이형 당뇨병보다는 증상도 심하고 치료도 매우 어려운 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형 당뇨병은 어른보다는 어른 아이한테서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틸시병이나 일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사실은 이런 질병이 쉽게 발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지 알아본다면요. 첫 번째는 면역의 특징상 우리 몸에는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장치가 몇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역세포는요, 주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파괴시킬 수 있는 총과 같은 그런 무기에 해당되는 염증성 물질을 갖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런 면역세포가 주변에 있는 자신의 세포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는 T임파구이거든요. T임파구는 이제 분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에서 이 흉선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숙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가능성이 있는, 공격하려고 하는 T임파구는요,
바로바로 제거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 정도가 분화가 되고 있다면 오로지 살아남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T인파구는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5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거를 시키기 때문에 5%만이 살아남게 되거든요. 또 T 림파구가 살아남아서 온몸을 이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요, 대식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라고 그 명령을 이제 내려주면은 이 T 림파구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리거나 자살하는 그런 또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에서는 이런 무장해제하는 걸 아너지 현상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자살하는 것을 에이팝토시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안정장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T인파구가 분화가 되면서 1타입과 2타입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균형이 사실 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타입 T인파구하고 2타입 T인파구가 서로 견제를 하거든요. 견제하는 이유는 이 1타입 T인파구가 너무 많아지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타입의 T인파구는 1타입 T셀이 너무 많아지면 인터루킨 4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이렇게 뿌려서 일부 숫자를 조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쉽게 생길 수가 없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1타입 T 림프구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2타입 T 림프구는 과도하게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결국 발생하면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의 균형진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상부에서의 역할을 해주는 조절 T 림파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T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조절 T 림파구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또 안 깨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안정장치를 다 깨고 결국에는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병은 이미 희귀병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가면역 질환은요, 그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냥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학에서는 이런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미생물의 감염, 또 유전자의 문제, 그 다음에 조직의 손상 이런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미생물의 감염이다라고 하는 거는 몸속에 있는 이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요. 사람이 이제 살면서 우리가 하루에 3끼의 음식을 먹고 끊임없이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이런 공기나 음식 속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내 몸에는 이런 외부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큰 문제 없이 쉽게 제거가 되죠. 근데 문제는 면역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 이런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몸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빨리 면역세포가 제거하지 못하면 이것이 6개월, 1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면역적인 충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것이 면역 시스템이 깨지면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감염 질환이 감기나 장염인데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감기 자주 걸리고 오래 가고 장염에 쉽게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자가면역 질환을 비롯해서 다른 질병들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의 문제인데 부모님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녀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손상인데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았거나 교통사고가 아주 너무 크게 났거나 또 상처가 생겼는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몸에 죽은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런 죽은 세포들이 갑자기 내 몸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빨리 그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몸이 예민하거나 면역이 원래 약했던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시스템이 충격받으면서 자신의 몸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 뭐 간혹 사춘기에 이제 많이 발병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주 간혹 성인들한테도 발생하지만 이제 어린아이한테 자주 발병하다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유전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유전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던 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물론 이 밖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이후에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틸시 병원은요, 1897년도에 영국의 내과 의사 조지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질병을 보고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스틸시 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스틸시 병은 이제 특정 질환이나 어떤 종족에 관계없이 주로 이제 10대 후반에서 30대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고요. 남녀의 비율은 이제 비슷한데 동양에서는 좀 여성이 조금 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돼 있고요. 이제 스틸시 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이제 고열인데요. 이제 39도 이상의 고열이 하루에 한 번 또는 뭐 드물게 한 2번 정도 나타나고요. 주로 저녁이나 밤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열이 몇 시간 정도 지나면 해열제를 쓰지 않아도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한 20% 정도는 그 고열이 내려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열이 나타날 때는요, 피부에 빨갛게 반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관절의 염증도 나타납니다. 이제 피부 발진이 이제 반점의 형태로 이제 연분홍색의 그런 색깔로 올라오고요. 또 열이 날 때 이제 반점이 같이 생겼다가 또 열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환자의 한 30% 정도는 반점과 함께 가려움증이 같이 올라와서 피부 알러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또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관절의 통증, 관절의 염증, 이것도 처음에는 몇 군데의 관절에만 이렇게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그 부위가 점점 많아지고 또 넓어지고 그러면서 뭐 무릎이나 손목 이런 데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발목, 어깨, 팔꿈치, 손가락까지도 이렇게 관절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밖에도 이제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간이나 그다음에 간이나 임파선이 이제 또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인후의 통증, 늑막염, 그다음에 심막염, 복통, 폐렴, 그다음에 체중의 또 감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육의 통증, 감기는 장애, 또 혈액 검사상으로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고 또는 루마티즘 인자나 항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스틸시병의 이제 진단은요, 좀 어려운 편인데요. 왜냐하면 관절의 통증을 보이는 그런 다른 증상들과 증상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확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병력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의 진찰, 혈액 검사, 뭐 방사선 검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치료받는 스틸시병 환자분이 계신데 이분의 특징은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나면 정신을 이제 못 차릴 정도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열이 날 때는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요. 그리고 열이 나면서 무릎도 뻣뻣해지고 빨리 걷지도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도 구부러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염증이 또 일어나니까 피부에 가려움증도 너무 심하시고요. 또 몸 전체가 이제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도 아프고 이제 당연히 힘들어 하시고요. 또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어서 죽을 먹어야 할 정도고요. 열이 항상 있으니까 당연히 입맛도 항상 없다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셨는데 이분이 치료를 한 2달 조금 넘게 받으셨는데 한의학에서 이런 면역조절요법, 한약이나
그 다음에 뭐 침요법, 이런 연약요법, 교정요법 이런 걸 이제 같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런 열 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좀 덜해지셨고요. 가려운 증상도 좀 덜해지셨고 머리 아픈 것도 좀 덜 하시고 그래서 일부의 증상들이 좀 호전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형당뇨병은요, 소아나 청소년기에 이제 주로 발병을 하고 3, 40대에서는 이제 3, 40대 가서 이제 증상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소아당뇨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일단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되고 발생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부족한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일형당뇨병은 제가 말씀드린 자가면역 질환인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에서도 간혹 발병하는데요. 주로 이제 일반적인 당뇨병하고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당뇨병이 생기다 보니까 만성 피로,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또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말초신경이 감각 마비가 오기도 하고 또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거리는 점도가 높아지니까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기능도 떨어지면서 만성 신부전증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 이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순환장애가 일어나니까 발가락 같은 그런 말초 혈관이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족부 궤양이 이제 발생해서 발이 괴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중풍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심장의 혈관이 또 막히게 되면은 심부전증이나 관상동맥 경화, 협심증,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심장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 밖에 또 위장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화불량, 또 자주 체하고 복통, 그다음에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질병의 특징상 오래도록 혈당의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나중에는 불안정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 신경쇠약 이런 정신적인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병이나 일형당뇨병 모두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파괴시키면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인데 일단은 이런 그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균형된 이런 그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면역 조절을 위해서 한약이나 침요법, 교정요법, 연약요법 등을 통해서 이런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트레스 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스트레스 병은요, 일반인들이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라서 실제 해당하는 증상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제 스트레스 병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딱 스트레스병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다른 질병인 줄 알고 병원을 다니다가 치료가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1년, 2년이 지나서야 스트레스병이다라고 진단받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병의 어떤 진단 기준을 좀 알고 계신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39도 이상의 고열이 일주일 이상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의 통증 및 관절의 염증이 2주 이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분홍색의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피 검사를 해보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몸에 고열이 일주일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관절도 아프고 관절이 또 염증이 생기고 또 피부에 빨간 발진이 돋는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시병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스테이시병인데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형 당뇨병 환자인데 식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일형 당뇨병은 당연히 식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당 수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이제 좋은데요. 설탕이 이제 인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빨리 혈당이 올라간 만큼 또 빠른 시간 안에 혈당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서요. 이런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요, 굉장히 빨리 피곤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해집니다. 좋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빵이나 과자, 라면, 국수, 피자, 햄버거, 콜라, 사이다, 뭐 아이스크림, 그 밖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뭐 초콜릿, 단음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식사는 제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미 식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미 안에는 우리가 이런 포도당을 에너지로 잘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B1, B2, B3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물을 꾸준히 하루에 4잔에서 6잔 정도 드시는 것이 일형 당뇨병 환자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순수한 물은 내 몸의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뇨병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염증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해독 효과도 있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몸 밖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일형 당뇨 환자한테는 그 순수한 물을 하루에 한 4잔에서 6잔 정도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신선초, 케일, 양배추, 오이, 당근,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돌미나리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종류에 관계없이 꾸준히 이제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야채 속에 있는 풍부한 미네랄들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잘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형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이제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아연, 마그네슘, 크로뮴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많아서 크로뮴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이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뭐 땅콩,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잣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시병과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테이시병은 이제 희귀병이면서 면역의 염증 반응으로 고열이 나고요. 또 관절도 아프고 피부에 빨간 반점이 올라오는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또 일형 당뇨병도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를 면역세포가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면서 당뇨병입니다. 두 가지 질환 모두 일단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증상이 나아지고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강직성 척추염과
미세변화 신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